옛날 옛적 한 번은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라고 부르는 에픽토스라는 이름의 현자가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날씨에 짜증을 내고 어떤 이들은 이웃의 행동에 불만을 표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마을 광장에서 강연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러 모였고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꽃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꽃은 저마다의 색과 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피어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에픽테토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 살던 한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날씨와 파도를 걱정하며 보냈고 언제나 자신의 불행을 하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로 나가야만 하는데 날씨가 이를 방해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늙은 어부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바다가 너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너의 명령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네. 젊은 어부는 깨달음을 얻고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일은 그의 배를 잘 손질하고 상황을 잘 분석하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날씨를 염려치 않았고 그저 바다가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날씨나 이웃의 행동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태도, 노력,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마을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불평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그 마을의 내적 평화와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꽃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이 피어날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람이 살랑이는 한 작은 마을에 아이리스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끝없는 쾌락의 추구에 몰두했습니다. 화려한 옷, 값비싼 보석, 감각을 자극하는 음식들로 그녀의 삶은 매일매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아이리스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를 공허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한 걸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이리스는 마을 시장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몹시 맑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의자 하나 없이 바닥에 앉아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리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도 노인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노인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쾌락은 감각적 향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 즉 마음의 평온에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가슴 깊이 울리는 종소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 소박함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리스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쾌락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일시적인 물질적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리스는 삶이 방식을 서서히 바꿔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기고 친구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기대지 않았던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물질이 주는 잠깐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했습니다. 아이리스는 마침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말로 진정한 쾌락,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녀는 속삭였고 바람은 그녀의 귓가를 간지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리스는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리스의 변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차츰차츰 과도한 욕망 대신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단순한 과거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는 중요한 길잡이임을 일깨워줍니다. 쾌락은 사실 내 안에 존재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이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이었고 그는 자연과 우주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은 숲속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오래되고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자연의 수호자라고 소개하며 하늘에게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과 자연이 동일하며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존재의 일부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단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먼 우주에서부터 발밑의 작은 폴립까지 모든 것이 신의 표현이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흐르는 물, 그리고 이 모든 생명체들, 우리 모두는 거대한 하나의 존재야. 하늘은 노인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멀리서 흐르는 신음물 소리까지도 마치 하나의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서로와 자연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늘은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은 매일 산책을 하며 자연을 만끽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를 전하기 위해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스피노자의 범실론적인 사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된 존재로서의 삶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머나먼 왕국의 필립이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학문, 토론회와 철학적 논쟁에 참석하는 것을 즐기는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필립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들, 특히 인간의 마음과 지식의 기원에 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존 루크의 타블라 라사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릿 라사란 인간의 마음이 초기에는 백지 상태이며 모든 지식과 관념은 경험을 통해 쌓인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필립은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꼈지만 이를 경험으로 보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아주 독특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한 마을로 떠나 그곳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필립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신이 새로운 극장을 도시 중심지에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극장은 특별한 공연을 통해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필립의 계획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빈서판의 개념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장 개관식 날, 필립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극장은 외관상 평범했긴 하지만 내부에는 특별한 장치들이 가득했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극장의 무대 위에는 거대한 하얀 캔버스가 설치되었습니다. 필립은 관객들에게 이 하얀 캔버스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캔버스에 색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 다양한 장면들이 차례로 비추어졌습니다. 첫 장면은 어떤 한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 장면은 작은 아이들이 노는 장면이었습니다. 각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필립은 관객들에게 각 장면에서 느낀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에는 각자에게 하얀 도화지와 팔레트가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캔버스는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등의 다양한 색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장면에서는 갈색과 초록색이, 아이들이 노는 장면에서는 밝은 노란과 푸른색이 줄을 이뤘습니다. 필립은 관객들에게 각 장면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묻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감정에 따라 캔버스를 채워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을 훔치기도 하면서 흥미롭게 이 체험에 몰두했습니다. 각 장면이 끝날 때마다 필립은 보십시오. 여러분의 캔버스가 얼마나 다른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경험으로 채워진 서판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빈 도화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각자의 고유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필립의 극장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색과 경험을 서로 비교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필립 베타블라라사 실험은 크게 해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철학적 개념의 실행을 넘어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필립의 실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 빈 캔버스를 어떻게 채울지 그리고 서로의 캔버스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